앉으세요. 예. 야, 어떻게 여기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게스트 많이 다니는데, 저 젊은 분들 이 에너지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저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예, 우리 지금 그 같은 부모 밑에 있는 동지, 우리 저랑 너무너무 친한 우리 여기 리더분들이 이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탁월한 게스트 가는 것보다 사실 좀 부담됩니다. 제가 조금 일찍 차가 안 막혀서 와서 뒤에서 보니까 젊은 분들에서 그런지 굉장히 좀 묵직하시더라고. 반응이 없어. 제가 예전에 방송 쪽 일을 좀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최고의 게스트가 이렇게 오면 더 중요한 게, 게스트가 더 중요한 게 방청석이에요. 리액션이라는 걸 얘기 들어보셨어요? 리액션? 예, 리액션이 좋아야 게스트에,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뭔가 하나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습니까? 예. 제가 쫄지 않게 재밌으면 웃어주시고 기분 나쁘면 뭐 던져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고 항상 이렇게 정말 친형제처럼 동고동락해온 여기 많은 리더분들 자리에 초대돼서 오니까 부담도 되지만 신도 나네요. 예, 정말 이 연말에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 진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잘 보이세요? 뒤에? 잘 보이세요? 예. 왜 강의를 앉아서 하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할게요. 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근무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YG나 SM 같은 그런 기획사라 그러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저희 젊은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런 일을 좋아했어요. 제가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메이도 다이아몬드지만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은 웃지 마세요. 예, 저 어렸을 때부터 강렬한 꿈이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되고 이런 게 꿈이 아니라 영화 배우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도 여기는 반응이 괜찮네. 딴 데서 이 얘기하면은 되게 비웃던데. 장동건 같은 잘생긴 배우가 아니라 연기파 배우 되는 게 진짜 꿈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런 굉장히 강렬한 꿈을 갖고 있고 이 문화예술 분야에 참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는지 오늘 스토리에 나옵니다만 얼마 전까지 그런 회사에서 제가 마케팅 임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디지털 콘텐츠라 그러죠. 영화 제작하고 음반 만들고 음원 계약하고 법적 관리하고 저작권 관리하고 뭐 그런 일을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연기자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관리를 하고 그랬는데 장동건 씨 아시죠? 주진모 씨, 신민아, 이효리처럼 되고 싶어하는 많은 신인들을 제가 이제 관리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을 얼마 전까지 바로 이제 해서 했는데 그 일이 저한테는 부업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벌써 한 7년, 8년 전에 이 사업을 부업으로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어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면서는 저는 아메이가 영원한 본업이고, 예, 부업으로 이제 그 일을 제가 얼마 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자랑한 게 아니라 제가 왕년에 부잣집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제 막내로 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무지무지하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제가.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양복을 만드는 지금 뭐 버킹검이나 이런 양복회사, 한국모방이라는 회사에 그걸 오너로 계시는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셨고, 막내 아들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벤츠차가 4대였고요. 집이 150평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젊은 분들 많이 가는 홍대 앞에 제가 살았어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그 혜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8이란 나이에. 예.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나이 이제 드셔가지고 나이 들면 사람이 누구나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나이 들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48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38로 보이죠? 예, 멀리서 보셔서 그래.
저희 아버님 48에 돌아가셔가지고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제가 48을 넘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일찍 돌아가셨더라고.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자라셔가지고 혈혈단신 서울에 올라와서 진짜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하고, 그죠? 또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도 안 나온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정말 재벌 소리 듣는 정도로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이랑 저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반에서 1등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골프채를 가지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패대기 친 다음에 밖으로 쫓아내던 그런 분이셨어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반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왜? 죽어요, 집에 갔다가는. 저희 아버지한테. 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버셨는데 아들들한테 이렇게 엄하셨냐? 절대로 이 다음에 커서 남 밑에서 일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평생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본인은 사업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사업 못하게 했어요. 직장 생활도 못하게 했어요.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뭘 하라 했을까? 판검사하라는 얘기였어요. 의사하라는 얘기였어요. 저희 시대 부모님의 최고의 직업은 그런 전문직이었거든요.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한 맺힌 공부를 못했으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근데 그래서 저희 형이랑 저는 반에서 1등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등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스트레스로. 저희 어머니는 사실 부잣집 사모님이셨잖아요.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평생 저희 어머님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평범하게 살아라. 돈 필요 없다. 네 아버지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살아가지고 사모님 부잣집 소리 들었고 그렇게 돈이 많아서도 뭐라 그러셨냐면은 한 번도 잠을 편하게 자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사업에 사자는 죽을 써라 그랬어요. 끝까지 잘 나가는 사람은 없대요. 한 번 잘 나갈 수는 있지만 사업하신 분들은 언젠간 끝이 안 좋대. 네 아버지가 대표적인 케이스라 해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라 그랬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아버지는 남 밑에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고 큰 뭐 되기를 원했고 또 반면에 어머니는 평범하게 살라 그랬고 그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거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정말이에요. 이게 진실인데 보통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슬프죠. 아니 안 겪어보신 분들은 슬프겠죠. 근데 저는 진짜 슬펐는데 한편으로는 울면서 인제 살았다. 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동시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돌아가신 그 다음 달에 반에서 40등을 했어요. 실제로 반에서 1등을 초등학교 때 계속 하다가 40등하고 30등하고 그 언저리에서 계속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저의 잠재력이 폭발을 해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죠?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런 걸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내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런 유년 시절을 거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사업 못하게 하고 평범하게 살아라 그랬던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뒤늦게 공부를 다시 해서 3, 40등 하다가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 들어간 이유도 간단해요. 당시에 인기 있던 대학가에 전하려고 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대학교 1학년 때 강변가요제를 나가서 은상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은상을 받고 여러분 이선이란 가수 아세요? 여러분 이모 같은 가수? 제 1년 후배거든요. 강변가요제. 그래서 83년도에 강변가요제 은상을 받고 학교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부자가 망해도요. 그렇게 부잣집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7, 8년 지나니까 어려워지더라고. 저희 어머니는 특별한 일을 하실 수가 없고 안 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유산을 조금씩 까먹고 사는 것도 5년, 7년 지나니까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쯤에는 제가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바 같은 거 못하고 당시에 종로나 명동 같은 데 가서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제가 이제 대학 시절을 보냅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도.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벼락치기를 잘해요. 그렇게 살다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특별한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취직해야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님의 유언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치긴 했었어요. 남 밑에서 일하지 마라.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지 마라. 네 일을 해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죽어도 판검사 의사 되기가 싫었어요. 진짜로. 제 적성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늦바람이 불어서 또 갑자기 또 공부를 해가지고 학점 좀 만회해 보려고 대학원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제가 이제 첫 직장으로
현대종합상사라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냐면은 외국 나가는 거, 외국 구경하는 거, 비행기 타고 참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막 바이어 만나고 뭐 서류 계약하고 사인하고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과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라는 그룹에 종합상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현대에 들어가 보니까 제 입사 동기가 한 30명 정도 됐어요. 종합상사라는 회사는 지금도 이제 현대가 종합상사가 있고 삼성은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종합상사라는 회사는 보통 그 비즈니스 사업을 배우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멋모르고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제가 2년밖에 못 있었거든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제 입사 동기가 30명이 어떤 애들이냐면 다 현대 계열사 사장 아들들이에요. 그때만 해도 현대 계열사의 사장을 하시는 분들의 아들들한테 입사 TO를 하나씩 줬는데 보통 이렇게 로얄 패밀리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르치려고 들어온 회사가 종합상사. 다 뭐 제 입사 동기가 현대백화점 사장 아들, 현대중공업 사장 아들, 뭐 현대 무슨 사장 아들 다 이런 애들이야. 나머지는 다 어떤 애들이냐면 유학파들이에요. 왜? 종합상사라는 데는 그 외국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잘해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영어 기본으로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시절만 해도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멋모르고 거길 들어갔는데 아마 그 종합상사에서 제가 기계과 나오다 보니까 그 현대중공업 기계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잘하겠다 싶어서 저를 뽑아준 것 같은데 뽑아주면 뭐해? 기계를 알면 뭐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종합상사에서 진짜 이 영어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다 부잣집 애들이 들어왔는데 하루는 제가 아침에 회사를 출근했는데요. 제 직장 동료가 하나 있어요. 저랑 친한 애가. 유일하게 얘만 토종이야. 한국 애야. 유학파가 아니야. 토종이야. 껄렁껄렁해. 일도 잘 안 해. 근데 이상하게 영어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밤새고 일해도 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얘랑 승진 대상 경쟁자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냐. 이력서 보면 영어 잘할 이력이 하나도 없는데 한국 토종인데다 했더니 아유 영어 잘하는 거 간단해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를 미국 사람 사귀면 된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여자친구를 미국 사람 한 2년만 제가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사귀어요 그랬더니 종합상사 들어오기 전에 이태원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 서빙을. 주한미군을 소개받아가지고 여자친구가 미국 사람을 2년 동안 사귀어보래. 밤마다 사랑싸움 30분씩 2년 해보래. 미국 유학 가서 MBA 받고 오면 영어 더 잘한대요. 세심한 영어까지 안 돼. 그래서 저도 좀, 저 당시에 제가 총각이니까, 저도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다음날, 그게 저의 첫 번째 미팅이었잖아요. 아메이 미팅 빼고. 막 때 빼고 강 내고 딱 나갔더니 이만한 분이 나온 거야. 흑인이었어요, 흑인. 주한미군 군복 입고 나왔더라고. 아무리 결단하고 사귀려고 해도 사귀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뭐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영어 배우고 하와이어 굿모닝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회사에서 제 첫 직장이었는데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죠. 그래서 퇴근하고 뭐 학원을 다녀볼까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조선일보에 한면의 통째로 국내 최초로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많이 하는데 당시에는 최초였어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겠다. 어디서? 삼성에서 광고가 나온 거예요. 삼성에서 영화를 만들고 음반을 만들고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회사를 삼성에서 만든 적이 있어요.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삼성에서 그런 회사를 우리나라 최초를 만들면서 회사 이름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회사. 그래서 뭐 총무부, 인사부 이런 인원을 뽑는 게 아니라 영화 제작 몇 명, 음반 제작 몇 명, 매니지먼트, 막 신문 봐도 막 가슴이 뛰는 거야. 보니까 1차는 필기고 뭐 2차는 서류 전형이고 3차는 면접이래. 근데 저는 공과대학을 나오고 종합상사에 있는 제가 이력서로는 안 돼요. 근데 왠지 그 일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류 집어넣지도 않고 있다가 3차가 보니까 면접인데 보통 이 3차 기업에서 뽑는 3차 시험은요. 1, 2차를 붙은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3차를 간 거예요. 제가. 회사 월차를 내서. 그래서 삼성 사장단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면접을 하는데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 얼마나 간절함을 그랬겠어요. 그냥 중간에 끼어서 앉아있다 들어간 거예요. 면접하러.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이렇게 서류를 보고, 이렇게 얼굴 보고 이제 질문을 던질 거 아닙니까? 제 얼굴 이상한 애가 오니까 당신 뭐냐고 그러더라고, 사장관들이. 그래서 얘기할 기회를 안 주고 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그 서류에는 없습니다. 예? 시켜보시면 알지만 이 분야에서는 저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강변가이자 은상 출신이고, 예, 그냥 밑져야 본전이 이래서 왔는데, 제 서류는 안 되니까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한마디 딱 더 던졌어요. 이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잘 신중하게 뽑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좀 사람의 심리를 좀 알았던 것 같아. 신중하게 뽑는 이유가 뽑아놓은 다음에 아니래도 못 자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3개월만 써보시고 아니면 자르라고 편하게. 그리고 나가서 다시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남자 3명 뽑는 중에 뽑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로 현대 사표를 쓰고 그 당시에 삼성에서 만든 디지털 미디어라는 회사에 그 연예인을 관리하는 스타서치라는 팀에 캐스팅 디렉터라는 이제 역할을 부여받아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 이제 두 번째 직장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위 기업회에서 최초로 하는 매니저라는 이제 업무를 부여받아서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특이하게도. 그럼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 굉장히 단순해요. 너 한번 큰 소리 쳤지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죠. 회사에 저한테 어떤 임무를 줬냐면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도장 찍은 다음에 혼자 여의도로 가라 그래요. 저한테. 일하지 말고. 여의도에 가서 MBC, SBS, KBS 방송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가 텔레비에서 봤던 유명한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회사까지 데리고 오는 게 제 임무였어요. 네. 이 연예인들 계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을 잘해서라기보단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뭐 개인 매니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시절이다 보니까 삼성에서 그런 회사를 최초로 만드니까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 탑스타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회사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소득 랭킹 1위부터 30위까지 연예인이 저희 회사 다 전속이었어요. 그때 손가락 하나로, 그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 손가락 하나로 TV 드라마에서 여자들을 다 쓰러뜨린 남자가 있었죠. 차인표란 친구, 서태지. 제가 그 스타서치란 팀에 그 대리로 입사를 했거든요. 현대 경력을 조금 인정받아가지고 입사했을 때 제 바로 위에 상사가 누구였냐면 탤런트 유인촌 씨. 얼마 전까지 문화부 장관을 했던 분 계세요. 전원일기에 나왔던 분. 그 문화부 장관했던 유인촌 씨가 제 직장 상사였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직원이 누구였냐면 탤런트 김혜수 씨였고. 예. 그런 분들이랑 제가 그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오우, 너무 재밌었어요. 당시에 총각이고, 정말 텔레비에서만 보던 분들 막 보니까 너무 신나더라고. 예? 그때 저희 회사에 신인도 있었거든요. 배우들 중에. 그 신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명랑이란 영화 아시죠? 우리나라 좀 대배우. 최민식이가 그 당시에 저희 회사 신인이 제가 맨날 심부름 시켰어요. 야, 물 떠와. 커피 타와.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정말 총각이니까 맨날 텔레비에서 보는 분들이랑 일을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예, 신나게 일을 했죠. 근데 그것도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하나를 끝까지 못해요. 잔재주는 좀 있는데 왜 못하겠냐면은 이게 장가 가서 할 일이 아니야. 그 회사에서 2년 동안 제가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집에 평균 일주일에 2번 들어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연예인들이 다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인 우리가 걔네들을 쫓아다녀야 돼요. 근데 이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은 남들 일 안 할 때 명절 때 일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사극 같은 거 걸리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거의 반 죽어요. 산속에서 차에서 히터 틀어놓고 3일씩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명을 그대로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일주일에 보통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이래 집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장가가 살 일이 아니더라고.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쨌든 총각이고 재밌으니까 했는데 2년째 되던 어느 날 그 당시에 기업형 매니지먼트를 삼성에서 최초를 저희 회사가 했는데 조금 너무 앞서갔던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연예인들 수입도 크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연예인 수입을 가지고 기업이 만들어지지만 좀 너무 일렀던 거예요. 연예인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20% 30% 떼어가지고 회사가 이 대기업이 운영되기에는 좀 앞서갔던 일이다 보니까 2년 만에 수입이 안 되니까 회사가 제가 있던 부서를 없애버리고 구조조정을 시켜버리고 이 제작하는 부서들이랑 통폐합을 시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경력이 있고 그쪽 계통 친구들이니까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는데 저는 공대 나와가지고 종합상사에 있던 복불장군이잖아. 그런데 제가 이제 대기업을 때려치고 여기 온 거를 알아서 미안했는지 삼성물산으로 보내주겠다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 부서가 없어지니까. 근데 제가 삼성물산 가면 또 뭘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영어를 잘해야 되거든. 어? 또 해외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그 회사를 사표를 쓰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2년, 삼성 2년 다니고, 예. 다시 나와서 이제 실업자 신세가 된 거예요. 야, 그래서 겪어보니까, 야,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결혼도 좀 해야 되겠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이제 전공이 기계공학이다 보니까 제 전공 살려가지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려고 이렇게 알아본 도중에 어느 회사가 대우가 좋은가 그 당시에 봤더니 그 당시에 대우가 제일 좋은 회사가 대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 김우중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엄청난 재벌이었는데 대우자동차를 운영하면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가지고 직원들 막 뽑아서 정말 빡세게 일 시키던 그런 시절에 또 찾아갔죠. 시켜보시면 알지만 자동차에 관한 제가 또 큰 소리 뻥 쳐가지고 제 세 번째 직장으로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에 자동차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8년을 근무해요. 이력이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가끔 이렇게 이력서를 보여줄 일이 있으면은 아래 위로 훑어. 뭐 이런 이력이 다 있어요. 현대, 삼성, 대우를 다 다녔고요. 세 회사에서 했던 일이 다 틀려요. 무역일 하다가, 연예인 주사 다니다가, 자동차 연구원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좀 파란만장합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우에 들어가 처음엔 죽겠더라고.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일하다가 좀이 쑤셔가지고 이제 앉아서 컴퓨터랑 설계 뭐 이런 거랑 씨름을 해야 되니까. 처음엔 좀이 쑤셔가지고 막 죽겠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조금 적응이 되고 이제 결혼도 했죠. 그러니까 결혼하고는 이제 아이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한때 이제 꿈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해봤다 이 얘기인데 처자식 생기니까 이제 꿈도 없어지고 야망도 없어지고 남들 눈치 보면서 그죠? 어떻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대우자동차에서 제가 첫 번째 받은 보직이 생산기술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자동제어라는 팀에 이제 배치가 됐어요. 혹시 여기 이과 쪽에 출신 분들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제어라는 게 뭐냐면은 공장을 자동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면 5명이 하는 일을 2명이 만들까? 그게 자동제어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로 대체하고 컴퓨터로 대체하고 로봇으로 대체할까? 그게 자동제어예요. 제가 전공한 일이 그거거든요. 대학교 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이 기계공학 분야에서 첨단 분야예요. 공장을 자동화시킨다. 그죠? 근데 첨단 분야인데 제가 일을 잘해서 이게 잘 진행이 되면은 실업자가 다 생기는 거죠. 기계로 대체. 왜? 모든 제조업체의 마지막 목표가 자동화거든요. 왜? 로봇은요, 비싸긴 하지만 임금 이상을 요구를 안 해요. 노사분기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죠? 데모도 안 하고. 그래서 모든 기업의 마지막 목표가 자동화란 말이에요. 그 일에 배치돼가지고 일하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왜? 제가 일하는 그 기술연구소의 자동화 팀은요, 직장 동료한테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숨기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기억나세요?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들?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서 노조가 가장 무서웠고 살벌했던 노조가 대우자동차였어요. 한 번 노사분열을 일으키면 공장 불나는 건 예사고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런 대우자동차에서 사람 줄이는 일을 했던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일을 잘하면 사람이 줄어나가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이제 당시에 30대 젊은 이제 대우자동차 직원이었고 제가 다니는 대우자동차에서 30년 40년 근무하셨던 나이 드신 분이 자기의 이 업무했던 거를 노하우를 저랑 같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1년 연구해가지고 그 일을 자동화시켰어요. 이제 사람이 일을 안 해도 자동화가 딱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분도 저는 이제 옆에서 서포트를 한 거고 그거 이제 나이 드신 분, 한 60 되신 분은 퇴직하기 전에 한 50점 넘으시면 퇴직하기 전에 포상받고 1계급 특진하고 승진도 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축하를 받았죠. 그리고 1년 후에 IMF가 터졌거든요. 제일 먼저 잘렸어요, 그분이. IMF 터지니까 자기가 자동화가 시킨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이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남들처럼 그죠? 한때는 제가 꿈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제가 일하던 부서에 직장인들은요 자기 롤모델이 있죠. 여기 직장 다니신 분들 나도 앞으로 이 직장에서 20년 30년 후에 우리 사장님처럼 될 거야. 우리 부장님처럼 되고 싶어. 우리 이사님처럼.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우자동차 들어가지고 제 롤모델이 누구였냐면은 제가 일하던 부서의 이사님 KS마크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이에요.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사 정도 하려면 한 25년, 3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의 팀장님이 이사님이 계셨는데 승이사라고 모든 부서원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루는 말단인 저를 불러.
그 당시에 제가 또 대리였거든요. 세 번째 직장에서 또 경력 인정받아가지고 대리였어요. 저를 부르더니, 개인적인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냐. 어우, 영광이지. 예? 그랬더니 개인적인 부탁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인감도장을 와이프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이걸 들고 와버리는 바람에 자네가 외근 나갔다가 우리 집에 들려서 그 인감도장 전해줄 수 있나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저희 이제 이사님 집에. 막 마음이 좀 흥분되더라고. 야,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모님은 어떤 분이실까?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제 20년 후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띵동 그랬는데 미리 연락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하직원 오니까 뭐 인감도장 받으라고 띵동 그랬는데 이제 사모님이 문을 이렇게 여시는데 보통 이렇게 부하직원이 오면 문을 활짝 열고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 게 직장 상사 부인의 예의 아닌가요? 예. 근데 문을 열고 눈만 이렇게 나오고 손만 내밀더라고. 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딱 하니까 문을 쾅 닫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가려면 다시 문이 열리면서 캐념을 하셨는데, 아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들어와서 콜라 한 잔 먹고 가래.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죠.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집안에요, 애들이 15명이 뛰어놀고 있어요. 요만한 애들이. 들어가면서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남편 월급으로 딸 셋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놀이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시 대기업 이사가. 대우자동차 앞으로 제 20년 후에 롤 모델이 집에 쇼파가 없어요. 예. 딸 셋을 키우기가 힘들대. 예. 그 모습을 본 이후로 제 목표가, 제 꿈이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실망감이 컸어요. 야, 저게 직장인의 미래구나. 예? 대우자동차에서 이사 정도 되면 그분 서울대 박사 출신이에요. 예. 그분이 딸 셋을 키우기 어려서 놀이방을 하고 집에 쇼파가 없어. 예? 대리인 저희 집에도 쇼파가 있는데. 예.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걸 보고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꿈도 없어지고, 꿈 때문에 살아갑니까? 젊은 사람들이 직장 들어가지고 꿈 갖는 거는 2년이랬죠? 예, 2년 후부터는 이제 생존이죠, 생존. 그래서 저도 이제 꿈도 없어지고, 야망도 없어지고, 남들처럼, 예, 추억이 돼서 그냥 하루하루를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우자동차에서요, 제 대학교 동창을 만나게 돼요. 제가 이제 다음 대학과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박영선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박영선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그래도 이렇게 친구 사이고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가 아니고 당구장에서 만났어요. 처음에 저랑. 저는 120 치고 거기는 400이 치는데 우리는 그냥 당구를 안 치고 제대 담아라 그래서 돈 내기 담은 걸 치다가 열받아서 친해진 사이예요. 맨날 일구 따고 하다가. 네, 당구 그 당시에도 400을 쳤으니까. 이 박영선이라는 사람은 어떤 친구냐면은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당구장에서 내기 하다가 만난 친구니까. 네, 오해하지 마세요. 친한 사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 박영선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게임을 하거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골프 치면. 지금도 게임을 하면은 지는 걸 용납을 못해. 그 친구한테는 제가 번번이 져야 됩니다. 왜? 이기잖아요. 당구를 치고 뭐 게임하다가 바둑을 두거나. 그럼 자기 이길 때까지 쳐야 돼요. 그 성격이. 진절머리가 나. 그러니까 한 2번 이기고 한 3번 져줘야 집에 갈 수 있어. 그런 승부근성이 강했던 그런 친구고. 근데 이제 얼굴도 굉장히 미남이고요. 당구는 잘 쳤지만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뒤늦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 이 공부도 늦바람 부니까 무섭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더라고요.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어쨌든 당구는 잘 쳤지만 뭐 괜찮았던 친구.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석사 마치고 현대를 취직했는데 이 친구는 박사까지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 계속 남아있었다가 한 6, 7년 떨어져 있다가 대우에서 만나게 된 거야. 저는 현대 거쳐서 삼성 거쳐서 3번째 직장으로 온 거고 산전수전 다 겪고, 박영선이라는 친구는 우아하게 공부하다가 박사학위 딱 가진 다음에 대우의 과장으로 딱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시절 때는 제가 선배였거든요. 일찍 들어갔어요. 대학원을 제가 먼저. 저 들어간 거 보고 당구 치다가 당구 치는 애도 공부하면 대학원을 갈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6개월 뒤에 들어온 거예요. 그 대학원 제가 선배인데 한 6, 7년 사이에 박영선이라는 친구는 대우자동차에서 제 직장 선배가 된 거죠. 저는 당시에 대리, 여긴 과장. 하루는 저한테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더라고. 그거 왜 보여주냐고 저한테. 네? 당연히 대리보다 과장이 월급 많지. 근데 보여주더라고. 야, 이게 과장 월급이다? 난 봐라 그러더라고. 저보다 많지. 그런데다가 밑에 보니까 박사 수당이 따로 나와요. 박사 수당이 또 과장 월급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오랜만에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반가웠는데 묻지도 않는데 너 어디 사냐 그러더라고. 나 부천 살아. 서울 살다가 이제 대우자동차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천으로 이사 가는데 자기는 압구정동을 산대요.
지금도 이제 GM 대우가 돼 있고 쉐보레라는 회사의 연구소가 그 자리에 있거든요. 부평에. 그러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서울 살던 친구들이 다 그 근처로 이사를 가요. 출퇴근 때문에. 근데 압구정동에 산다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도대체 너 압구정동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어떻게 하더니 아침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사 오지 그냥. 그 좋은 동네인 건 알겠는데 했더니 안 된대. 왜 안 되는데 했더니 자기 와이프가 동네에서 애들 과외를 가르친대요. 수학 과외를. 근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연봉은 나보다 많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두 부부가 자기보다 연봉이 많대잖아 지금. 그럼 두 부부가 합하면 연봉이 꽤 된다는 얘기죠. 당시에 저희 와이프는 전업주부고, 그러니까 뭐 한 6, 7년 사이에 뭐 학벌도 저보다 좋고 스펙도 좋고 직급도 높고 부러운 친구가 돼 있는 거야. 예.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예요. 같은 연구소지만 워낙 크거든 회사가. 예? 그러니까 저한테 뭐 부탁할 게 있어서 오는 것 같아. 뭘 부탁하려고 도대체. 나보다 돈도 많이 버는 애가. 예? 그것도 저 자세로. 일주일을 오는데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못해 얘가. 예?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 점심을 먹으려고 저한테 계속 와서 딴 얘기만 하고 가길래 제가 일주일 만에 야 너 나한테 뭐 할 얘기 있지? 제가 이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꿔달라는 것만 아니면 내가 다 들어줄게. 얘기해봐.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죠. 돈을 꿔달라면 안 되잖아요. 저보다 좀 수입이 엄청 많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 방언이 터진 거야, 입에서. 그때 제가 인생에서 처음 들은 얘기가 아메이였어요. 너 아메이 아냐?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는데 입이 허해지더라고, 막 여기가. 이게 아메이 할 사람한테 얘기할 기회를 줬더니 스톱이 안 돼, 중단이. 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작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도 계속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 들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얼굴을 보니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야, 내가 아메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에서 보니까 뭐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전 몰랐으니까 피라미드 같은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게. 에? 이 공학 박사가 지금 숨도 안 쉬고 지금 저한테 대학 교수까지 했던 친구잖아요, 그죠? 근데 공학 박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메이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피라미드 4단계가 진짜 무서운 거라고 느껴졌겠어요. 예, 이게 진짜 이게 장난 아닌 거구나. 어쩌다가 얘가 이렇게 되냐. 불쌍해지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뭐 쉼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내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보냈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오는 거야 이게. 예? 돌아버리겠더라고. 예.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주말 근무제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 뭐 요즘에 토요일, 일요일 쉬신다며. 저는 대기업 12년 근무하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했냐면요. 토요일 날은 4시까지 근무했고 한 달에 4번이면 일요일 중에 2번을 출근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저는. 예, 요즘같이 일주일에 2번 쓰고 퇴근하라 그러면 저는 아마 그냥 놀면서 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직장 생활할 때는요, 토요일 날 그래도 조금 4시 정도 퇴근해서 아이랑 와이프랑 이마트 가서 카트 끌고, 그죠? 시장 보는 게 생활의 낙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당시에 비디오 한 2편 빌려서 새벽 한 2-3시까지 보고 그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직장인한테 그 황금 같은 주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박영선이 이 인간이 주말까지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야.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우연히 자기 와이프랑 퇴근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너네 집 앞이래. 그래서 야, 나 오늘은 안 돼. 나 바빠서 안 돼. 그랬더니 올라갈게. 그런데 뛰어나가서 저희 집 11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와 있더라고. 와, 진짜 그때는 제가 막 지금 열리더라고. 진짜 뚜껑이. 야, 이거 친구고 나발이고 이거 없구나. 이거 아메이하는 인간들은 이거 예의고 범절이고 이런 게 없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을 긴급하게 불러가지고 야, 이 박영선이라는 애가 있는데 말이야. 애는 나쁜 애는 아니야. 근데 들었지. 다단계인지 뭐지 지금 푹 빠졌다. 그래서 날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지금 집까지 쳐들어왔다. 지 와이프랑. 나는 지금 도망가야 되니까 사과 하나 깎아주고 듣는 척만 해줘. 근데 부탁이야. 그리고 와이프한테 배신 맡기고 저는 11층에서 이제 계단으로 도망가고 박영선의 엘리베이터가 둘이 올라와서 저희 와이프가 그날 밤에 들어가서 저한테 해야 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고생해서 듣고 이제 보낸 거죠. 예. 야, 이게 집까지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를 갔는데 표정이 심각해요. 평상시 찾아오던 얼굴이 아니야.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망을 갈 수가 있냐 그러더라고. 있는 거 봤는데. 예? 그러면서 좀 화가 났나 봐요. 이 친구가. 화가 났는지
난 너 도망갈지 몰랐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화가 나는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 아메이 한번 와봐. 나도 공학 박사지만 너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아메이 다 해.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판사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많대. 어우, 그 얘기가 저를 또 돌게 만들더라고. 예. 그런 얘기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네 말 들어보니까 의사가 왜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암웨이를 하냐? 너 같은 공학 박사가 왜 암웨이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계가 이 모양이고, 학계가 이 모양 아니냐? 억만금을 줘봐, 내가 암웨이를 하나. 예? 제가 좀 보기엔 이래 좀 성깔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죽어도 암웨이는 안 해. 너 나한테 암웨이 얘기할 거면 앞으로 찾아오지 마.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죠. 예. 물론 지금은요, 의사들, 많이 이 사업 전문직 굉장히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전문직도 제 파트너 중에도 지금 의사분도 계시는데, 무한경쟁입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온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암에 열심히 하시거든요. 뭐라는 줄 아세요? 연세대학교 자기 의대 동기 중에 동창회 가보면 5명 중에 2명이 부도래요. 예, 신용불량자고. 지금 전문직도 이제는 무한경쟁이고,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말고 제가 이제, 그런 기분에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다시는 안 해. 너 암에 얘기할 거면 나한테 오지 마. 내가 딱 그랬죠. 예. 그리고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고 그날 회사에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박영선이가 성공할지. 예. 그 다음날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있냐? 이러고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지만요, 인정하는 게,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한 일주일 가거든. 예? 부부싸움을 해도. 이건 그냥 30분만 지나면 또 그냥 얼굴 핏대 올리다가, 잘 있지? 또 이게 돼, 박영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며칠 지났어? 나 SP 됐다? 며칠 지났어요? GP가 됐대요. 박영선 씨는 그때 저랑 대우자동차 1년밖에 안 다니고요. 아메이를 자기 말로는 아메이를 열심히 하려고 대우가 너무 바쁘니까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대학 교수 일을 하면서 아메이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예. 근데, SP 됐다? GP 됐다? 뭐가 됐다? 제가 언제 물어봤어요, 그거? 그거 꼭 알려주려고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왜? 분명히 저는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거든. 우리 주변에 저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아메이 한다고 날뛰다가, 방방 뜨다가, 조용해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분명히 아메이 그럴 줄 알았어요. 박영선도. 왜? 제가 보기엔 다성공해도 아메이 박영선은 안 되거든. 왜? 못 팔거든. 공학 박사가 비누치약 잘 팔아요? 공학 박사가 말 잘하고 누구 잘 끌어들여요? 처음에 제가 그런 거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다 성공해도 쟤처럼 자존심이 강하고, 에? 어떻게 보면은 목에 기부스한 친구는 성공 못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안 했죠. SP가 되고 있고 GP가 되고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더라고 제가. 예. 그러면서 3년이 흘렀어요. 자, 저도 지독하지만 걔도 지독하죠. 3년 동안을 전화를 계속한 거야. 3년이 되던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야, 나 다이아몬드 됐다 그거 그러더라고요. 놀래시네. 예. 됐다 그러더라고. 자,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안 돼야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거고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돼버린 거야 다이아몬드가. 그러면서 그때 대학 교수인 박영선이 대우자동차의 직원인 저한테 야, 그 회사래 또 지도 다녔으면서 그 회사에 체어맨이란 차 있지? 그때 쌍용을 인수해가지고 대우에서 체어맨이란 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체어맨이란 차 있지? 그거 견적 좀 보내봐 그러더라고. 예. 왜? 그랬더니, 내가 지금 체어맨 살까, 그랜저 살까 고민 중이거든, 그러더라고. 와, 배는 막 속이 뒤집히는데, 저는 당시에 팔아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연구원도 1년에 3대를 팔아야 돼요. 예, 그 당시에. 여기 이 기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영업사원들도 있지만, 모든 직원들이 정보 판매를 해서 1년에 3대를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우리나라 노동법에 그 차를 못 팔아가지고 인사조치 불이익을 주면 법에 걸려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예. 인사고과에 반영을 안 된다 그러지만 이상하게 2대 판 사람은 승진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1대 팔고 2대 판 사람 승진이 안 돼. 반대로 일 못해도 3대 이상 판 사람 승진이 되고. 예. 그런 시절이 대우자동차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저도 팔아야 되지. 과장 승진 앞두고 있었으니까. 예? 근데 제가 얼마나 못 파는지요. 결국은 팔다 못 판 사람들이 지차를 바꾸거든요.
그걸 자살골이라 그래요. 제가 대우자동차에서 8년 있으면서 차를 5번을 바꾼 거 아세요? 5번을? 꼭 2대야. 마지막 한 대가 안 돼. 그런 상황에서 박영선이 체험행 견적 보내니까 얼마나 신나요. 일단은 얼굴 몰수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야 이게 그랜저가 그게 차냐 임마 보냈지. 그랬더니 며칠 있다 전화가 왔는데 야 그냥 그랜저 샀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확실하게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박영선이가.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다음 주에 미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미국은 왜 가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아메이가 원래 미국 회사인데 미국에 있는 성공자들 앞에서 한국에서 자기가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연설을 하러 간대요. 와 근사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 주부터는 너 얼굴 보기 힘들다. 너 혹시 다이아몬드가 뭔지 진짜 안 궁금하냐? 이번 주밖에 시간이 없는데 올라먹으면 말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월차 내고 그것도 그 강의를 들으려고 월차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어 월차를 내고 방해동에 있는 사업 설명을 들으러 제가 3년 만에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업 설명회 듣는 데만 3년 걸렸다 이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갔는데 뭐 사람 무지하게 많고 뭐 박영선이가 지나가니까 막 다들 막 박수치고 일어나서 박수치고 완전 제가 보기엔 종교 집단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제 자리가 앞에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얘가 일어나고 저를 안 치고 막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제가요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은 진짜 이런 별명이 눈치 12단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눈치가 빠르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듣는데 그 사실은 들어보고 좋으면 하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괜히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다이아몬드 되고 성공했다니까 저는 안 하니까 야 들어보니까 너 돈 벌어 다이아몬드 된 건 좋은데 그렇게 돈 벌면 못 쓴다. 너 다이아몬드에서 이렇게 돈은 벌지만 네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 핍박에 허덕이면서 너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이게 다단계 아니야. 너 그렇게 돈 많이 벌면 못 써. 조금만 좀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괜히 이렇게 이런 마음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 친구는 대학 교수까지 하는 똑똑한 친구지만 사회 경험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부만 하다가 대우자동차 잠깐 다니다가 교수 일하다 보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살벌한 건데. 저는 현대, 삼성, 대우,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절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48이란 나이에 스트레스 받아 돌아가신 거고 돈은 많이 사업이라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공부만 순진한 친구가 사업해가지고 돈 좀 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제 모습이 웃겨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충고 좀 하려고 들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딱 듣는데 막 유통 구조가 나와요. 뭐 광고 얘기가 나오고 뭐 유통이 이래서 줄었다 뭐 그래서 광고 안 한다. 들어보니까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아하 아메이가 이래서 광고를 안 하는구나. 제가 다녔던 현대삼성은 이래서 광고를 하는데 아메이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었구나. 그럼 유통 얘기가 나와 좀 이해가 되더라고. 이래서 광고, 사람들이 이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겠구나. 실체가 없으니까 주변에 팔지도 않고 TV 광고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아메이를 흉내내는 이렇게 가짜들이 주변에 이렇게 참 많잖아요, 그죠? 원래 세상에는 진짜가 있잖아요. 반드시 그 진짜가 유명한 거면 가짜가 있어요. 폐 튀김도 있고 그래서 너후나도 있는 거예요. 텔레비 틀면 폐 튀김도 있더라고. 요새 새로 나온 게 현찰도 있더만 현찰. 현철이 아니라 현찰도 나왔어. 그러니까 원래 유명한 거는 반드시 가짜가 있고요. 인터넷에서는 반드시 안티가 생기는 거예요. 젊은 분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껏 사업 설명해가지고 아메이 설명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인터넷 두드리고 난 다음에 아메이 안 좋은 거라고 안티들 많이 뜨니까. 그죠? 원래 안티는 유명한 거는 다 있어요. 유명한 거는 가짜가 있고 안티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안티 있어요, 없어요? 개그맨 유재석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연예인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은. 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티가. 여러분도 없어요. 왜? 우리 아직 안 유명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정도의 기본 상식을. 그러니까 이 하물며 인터넷에 왜 그 안티들이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아니까 그러고 있는데 수익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듣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구 야단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충고해 주려고 아메이를 들었는데 수익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주목을 주더라고. 슬슬 강의를 듣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 그래서 머리에서 막 김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게 뭔지 몰랐잖아요. 제 친구가 지금 다이아몬드 됐잖아요. 제가 도망다닌 시절에.
됐는데 사업 설명의 수익 구조를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이아몬드의 그 인쇄 수입이라는 게 이제 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미 그 2시간 사업 설명회 끝내기 전에 이미 제가 주먹을 쥐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다이아몬드 간다 하고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난 다음에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박영선 사장이 저를 3년 만에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또 간절했겠어요, 제가. 예? 뺀질려고 그러던 제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저게 비전을 봐야 되는데,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뒤로 가가지고, 알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이거 이왕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박영선이 먼저, 야, 너 얼마나 걸린 거냐? 암에 해가지고 지금 다이아몬드라며 했더니 3년 그러더라고. 언제 한 거냐? 했더니 너한테 제일 먼저 간 거야. 예. 그러니까 박영선이가 저한테 제일 먼저 왔었대요. 그러니까 네가 안 하니까 하도 말 안 들어가서 안 하니까 자기 회사에 있는 자기 후배한테 얘기했대. 그게 여러분 스폰서예요. 김동욱 사장, 서영호 사장. 예,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도망 다니는 시절에 네가 안 해가지고 여기한테 하려고 저기한테 하려는데 인사해. 예, 이 친구 김동욱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에머럴드야. 여기 뭐 플래티늄이야. 다 그러더라고.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이미 비전을 봤지. 가는데 차에다 이렇게 야 가면서 심심할 테니까 차에서 이거 좀 들어봐. 그리고 테이블을 이렇게 꽂아줬는데 자기 성공 스토리 얘기인 것 같아. 이거 들으면서 이렇게 집에 왔어요. 근데 뭐 재밌는 얘기, 뭐 고생한 얘기, 뭐 거절당한 얘기,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니까 이름만 안 나오지 제 얘기더라고. 속색인 사람 하나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저는요, 여러분들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의를 듣고 집에 왔는데 좀 늦은 시간이 됐죠. 8시에 강의 듣고 10시에 끝나서 뭐 애프터인지 뭔지 하고 인사하고 집에 오니까 12시 1시간 불쩍 다 되거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온 그날 첫날 자다가 새벽 2시에 잠이 안 와가지고 천장을 누웠는데 자꾸 동그라미만 그려지는 거야. 진짜. 당구 처음 배웠을 때 이후로 계속 동그라미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새벽 2시 반에 이거 실화인데 저희 3살짜리 제 딸을 깨웠어요. 와이프. 저희 모시고 사는 어머니를 깨워서 식탁에 앉으시라 그랬어요. 2시 반에. 저희 어머니는 막 놀래가지고 불난 줄 알고. 네,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첫 마디가 어머니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 집사람한테 선언을 그 당일날 했어요. 앞으로 나 얼굴 보기 힘들 거야. 승민이를 부탁해. 왜? 나 아메이 할 거거든.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부터 치열한 아메이가 시작이 됩니다. 네, 회사에 가가지고요. 대우자동차 당시에 직원 18,000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회사에 소문나면 안 되니까 친한 사람부터 한 명씩 불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대. 다 막 그거 옛날에 해봤다,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별 소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뭐 강의 들어보겠다는 친구가 없어. 근데 저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 제가 3년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한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이걸 누구한테 한 명 알려서 그 사람이 비전을 보는데 3년 걸리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연히 이렇게 아내에 알렸는데 다 저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 네가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볼게 하고 따라오는 친구 있죠. 걔가 되게 이상해 보이더라고. 어떻게 아메이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쉽게 따라올까. 예. 그러면서 어쨌든 막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그때는 그걸 제가 열정인 줄 알았는데 흥분했던 거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 친구가 10명을 제가 실제로 처음에 한 10명, 15명을 사업 설명 초대했는데 한 명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폰서인 박영수한테 물어봤죠. 왜 애들 이렇게 안 하냐? 너도 그랬잖아, 너도.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배워야 돼. 이 아메이는 프랜차이즈와 같은 사업이거든. 네가 본점이 돼야 되거든. 그 지점을 만들어 나가는데 본점은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점이 나오냐? 네가부터 배워야 돼. 당시의 문제는 제가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과장이 됐어요. 당시에 대기업 다니셨던 분들 알겠지만 대기업 과장이 6시 땡 치면 퇴근해요? 기본이 9시예요. 당시의 조직 문화는요. 윗사람이 퇴근을 해야 그 다음 사람 한 명씩. 요즘 젊은 사람들 대기업 생활 못 버텨.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과장이 6시 퇴근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평에서 땡치고 당시에 잠실까지 사업 설명회 8시에 시작하는 강의를 들으려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또 승부수를 띄웠죠. 부장님을 찾아갑니다, 제가. 부장님, 앞으로 대우자동차도 글로벌 시대가 돼서 외국 바이어들이 분명히 언젠간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맞대, 네 말이.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영어를 좀 배워서 좀 일찍 일주일에 2번씩 학원을 다니려고 그러는데 제 친구가 종로에서 학원을 하기 때문에 싸게 준다 그래가지고 종로까지 좀 다녀서 조금만 일찍 나갈 테니까 눈 감아달라 했더니 무슨 영어를 종로까지 가서 배우냐. 여기 부평에도 많은데. 아닙니다. 종로에 제 친구가 학원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1년 반을 종로에 영어 학원 다닌다 그러고 제가 일주일에 3번을 미팅을 나간 거예요. 그 일주일 3번을 미팅을 나가면서 영어 학원 다닌다고 1년 반을 다니면서 제가 에머럴드가 됩니다. 예. 근데 전혀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박수치라는 게 아니라, 박수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열심히 초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 개인 능력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원래 정상적으로 아메이를 했으면요, 제 스폰서가 3%였고 저는 0%였죠. 박영선 씨가 3%때 저한테 알렸으니까. 근데 제가 도망 다녔죠. 예, 그때 제가 시작을 해보니까 저는 3%때 그 스폰서가 다이아몬드였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알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뭐 그래도 재밌게 아메이를 했고 이게 강의를 자꾸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영어 학원 다니고 진짜 이렇게 막 강의를 다녔는데 한 1년인가 지났는데 진짜로 대우자동차에 외국 바이어들이 왔어요. 저를 붙여주더라고. 야, 네가 알아서 좀 해라 그러더라고. 제가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부장님이 옆에서 보시 너 어떻게 1년이 다니는데 이렇게 영어가 안 느냐 그러더라고.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메이를 막 하고 있는 어느 날 회사를 출근했는데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회사에 대우자동차 워크아웃 임박.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대우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당시에 우리나라 재벌 재계 7위까지 갔던 기업이에요. 그 당시에 대우가 7위할 때 삼성이 4위였고요. LG가 5위였고 이랬었어요. 재계 7위까지 갔던 대우가 워크아웃이라는 공고가 붙은 거예요. 예? 설마 김우중이가 세계는 많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그런 김우중이가 예? 직원들도 설마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회사에 웬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제 옆에 앉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채권단이래요. 예. 그러면서 한 달, 2달, 4달이 지나가도록 월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25일날. 제가 대기업 12년을 근무하면서 야, 대기업도 월급이 안 나올 수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4달 동안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아무도 회사를 안 나오는 친구는 없어요. 다 나오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밤 퇴근할 때까지 뭐 하는 줄 아세요? 일 시키는 사람도 없고 일하는 사람도 없이 4개월을 보내는 시간이. 이거 안 겪어본 사람들 모릅니다. 직장 다니면서. 월급도 안 나오고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붙어는 있어야 되겠고 소문은 돌고 50%가 해고 나갈 거란 소문은 돌고 그럼 옆에 앉은 동료 보면 너 아니면 나 아니에요. 그죠? 회식이 어디 있어요? 대화도 없어요. 회사에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준비는 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자격증 딴다고 공부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 영업, 보험 준비하는 사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카센터 차리겠다고 한 4파트로 딱 나눠서 전 직원이 18,000명이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시간을 4개월을 보냈는데 4개월 만에 다시 공고가 없습니다. 희망퇴직을 받겠습니다. 예. 선착순 300명. 선착순이래. 왜 선착순일까? 무슨 희망퇴직을 선착순을 받을까? 예.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18,000명 직원인데 선착순 300명이라는 의미 이거예요. 이 300명까지는 채권단에서 퇴직금을 준다고. 예. 다음부터 희망퇴직자는 퇴직금 없습니다. 회사가 찍어줍니다. 지금 선착순 300명은 퇴직금을 주겠대요. 저는 그래도 중간에 경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 대우 경력이 7년 정도밖에 안 돼서 퇴직금 받으나 안 받으나 얼마 안 돼요. 더군다나 전부 그 퇴직금이 자살골 거 있죠? 자살골 차 바꾼 거. 네, 그거 할부금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50년, 20년, 30년 근무했던 대우에서 몸 바친 분들 피가 마른 상황이었어요. 다. 네, 평생을. 그죠? 이게 여러분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4개월을 딱 지나고 나는데 퇴직금을 막 희망퇴직을 하겠다.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죠. 네. 뭐 어차피 회사 옮기는 건 전공이잖아요. 그죠? 네.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도 이미 그때 30대 후반을 넘어가고 있었고 타 회사로 옮기는 건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그때 제가 뭐였냐면 아메이를 부업으로 해서 SP였거든. 그것도 90만 원, 100만 원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SP였거든. 안정된 볼륨이 아니었죠.
근데 그때 제 느낌이 세 번째 직장 또 실패하는 건 맞아 안 맞아요? 어쨌든 현대도 2년밖에 못 다녔고 삼성도 2년밖에 못 다녔고 대우자동차 8년을 내가 이사까지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번 또 회사가 망해버리더라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또 이번에 회사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남 밑에서 일하지 말라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희망퇴직을 선처하고 나오면서 회사를 걸어 나오고 나오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제 청춘이.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나 앞으로 깡통을 차는 한이 있어도 월급쟁이는 안 한다. 내 일을 하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사업을 하고 싶고 잘할 자신이 있는데 돈은 벌 자신이 있는데 오래 못 살 것 같더라고 제가. 왜? 성격이 우리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이 사업 아무나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48에 괜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성격이 돼야 돼요. 사업의 앞에 그 사자는 죽을 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가. 그죠? 예, 어쨌든 그런 걸 느끼고 그럼 제가 할 게 뭐 있어요? 위험 부담이 없는 이 아메이를 알았잖아요. 저한테 이 아메이는 어떤 일이었냐면은 평생 제가 찾고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겠어요? 남 밑에서 일하기는 싫고 아버지 피를 물려받아서 그렇다니 개인 사업을 하자니 우리 아버지처럼 성격이 안 돼서 오래 못 살 것 같고 몸이 망가질 것 같고 내 일을 하는데 안정적인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뭔가 누적시켜 나가면서 월급처럼 들어오는 거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날 어느 날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회 2시간을 들었는데 제가 평생 찾고 있던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이 아메이 누가 아메이를 부업이래요? 저는 생계형이었어요. 진짜. 에메랄드만 되면은 제가 모든 거 다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아메이를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대우자동차를 희망퇴직 받고요. 퇴직금도 없어요, 저는. 다 자동차 비용으로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저희 와이프, 처자식,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대집안의 가장이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제가 아메이를 했단 말이에요. 예.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실업급여. 그 당시에 실업급여라는 거는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런 실업급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받아야 돼요. 부평구청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육받는데 전부 대우자동차 제 동료들이야. 거기 가서 아는 척해요? 뭐 반가웠다고 아는 척을 해요. 서로 창피하니까 아는 척도 안 해요. 예? 그날은 제일 꼬지지하게 하고 가. 세수도 안 하고 가요. 그 교육받는 날은. 예? 괜히 돈 안 줄까봐 불쌍하게 보이려고 다 서로. 예? 그 70만 원인가 뭐 6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한 달에 실업급여 주는 게. 예, 뭐 원래 그 받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이제 그거 받으려고 스레빠 신고 안 줄까봐. 너 아메이 SP라며 그거 안 줄까봐 불쌍하게 하고 막 스레빠 신고 갔는데 어느 날 그 실업급여를 받는데 누가 그 엄한 늦게 와도 막 10,000원씩 깎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문을 쾅 차고 들어오더라고. 그것도 20분이나 늦게. 빨간 넥타이 메고. 알고 봤더니 김동욱 사장이야. 네. 김동욱 사장님도 그때 사표를 저랑 같이 던진 거예요. 대우자동차 때. 회사가 망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강의 때 맨날 보는 부러운 다이아몬드. 그분은 저를 그냥 얼굴만 기억하는 사이.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김동욱 사장님 여기 웬일이시냐고. 다이아몬드께서 뭐 이런 걸 누추한 걸 받으시냐 했더니 김동욱 사장이 저한테 사장님 주는 건 다 받아야 돼요 이러더라고. 제가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도망다닌 게 후회됐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표를 던지고 실업급여를 같이 앉아서 봤는데 저는 90만 원이 나왔다 안 나왔다는 SP. 그 사람은 다이아몬드. 너무 부러웠죠. 네. 그때 이후로 저한테는 이 아메이는 본업이었고요. 정말 제 인생을 건 그런 사업이었어요. 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 사업 해보시니까 여기 젊은 분들 많으시는데 아메이 힘드세요? 저는 저희 그룹 원들 이렇게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재능도 없고 잔재주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 속담에 잔재주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절대로 못합니다. 관심 이것저것 분산돼서 한 우물 파야 되는데. 제가 제일 오래 해본 게 대우자동차 8년이에요. 뭐 하나를 길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아메이를 만났는데 정말 이 아메이를 제가 지금도 물론 다이아몬드지만 앞으로 정말 성공할 자신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업만큼은요 10년을 넘게 하고 있지만 제가 너무 즐거워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고백할 게 있다면은 저는 한 번도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메이가 힘드세요?
재고 걱정해요, 여러분들? 인건 비중 걱정합니까? 재무 회계 걱정해요? 세금 정산 걱정합니까? 창고가 불에 타요? 한겨울에? 조류 독감 때문에 여러분들 농장에 있는 닭이 다 죽었습니까? 구정 때 여러분들 사장으로서 직원들 추석 보너스 줄 걱정합니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메이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는 진짜 말씀드리는데요. 그분들 사업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곱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제 기준으로 보면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메이 하다가 혹시 너무 아메이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반포대교나 한강대교 가서 이렇게 밑을 보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반포대교 가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도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3번을 갔었대요. 저희 아버님도 젊은 시절에 자금회전 안 돼가지고 3번을 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반포대교 한강대에 가서 밑에 쳐다보는 건 사업하시는 분들 기본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아메이 알리러 갔더니 안 하겠대. 그래서 한강대교 갑니까? 힘든 개념이 아니죠.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 때 우리나라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추석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요즘에 뭐 베이비 부모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퇴직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은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며. 예? 100살까지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대죠. 보통 남자들이 일을 55세에 마감을 하는데 이제 일 없이 나이 먹은 상태에서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늙은 상태에서 돈도 없는 상태에서 40년을 버텨야 돼요. 예? 지금 그런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대죠. 그분들이 55세 직장을 어떤 이유가 되든 퇴직하고 나오면 다른 회사에서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지금 젊은 사람도 노는 판인데 나이 있는 사람을 왜 받아줘요? 그러니까 인생에 본의 아니게 반드시 한 번이나 두 번은 개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대. 근데 이 개인 사업하다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창업 컨설턴트가 텔레비전 나가니 뭐라 그러냐면은 집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남편이 혹시 회사 갔다 와가지고 홧김에 나 더러워서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여보, 우리 지금 돈 얼마 있어? 아파트 담보 맡기면 얼마 나와? 우리 치킨집 할까? 장사하겠다 하신 분들 있잖아요. 부인들한테 도시락 싸들고 말리래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직접 홧김에 직장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특별한 경험이 없으니까 외식사업, 음식점 사업이라는데 우리나라 외식사업의 성공 확률이 최근에 외식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의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대죠. 근데 그 외식사업 하는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0.6%랍니다. 1000명을 도전을 하면 6명이 성공한대요. 그 직장 다니는 분들이 외식사업을 하면 왜 이렇게 많이 망하는 줄 아세요? 순진한 직장인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두 가지를 모른대. 2배의 법칙이 있고 3배의 법칙이 있는데 대충 이 정도 사이즈의 돈이 있으면 내가 가게를 열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2배가 된대요. 그게 2배의 법칙이랍니다. 3배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한 1년만 버티면 BP라 그러죠? 예,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거다라는 라는 개인 생각에 3배의 기간이 든대죠. 그래서 망하는 이유가 성실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2배, 3배의 기간과 돈을 못 버티면 다 망가지는 거래요. 그게 사업이에요. 다음에 뭐가 어려워요? 우리 그런 거 있나요? 물론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있어요. 왜?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자율사업이에요. 자율적인 비즈니스. 네? 아메이를 직장생활을 여러분 자율로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출근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야 오늘 비 오니까 가지 말자 추우니까 가지 말자 그런 직장 없잖아요. 자율로 할 수 있는 거. 자영업은 어때요? 내 돈 투자해서 내가 하니까 자율로 할 수 있다고요? 천만입니다. 돈을 투자하는 순간부터 아침부터 문 열어야 돼요.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명절도 못 쉬어요. 오히려 자율이 어떻습니까? 근데 아메이는 가고 싶어도 가면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이죠? 예.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원칙과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세우기가 어려서 그걸 못 지키시는 분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아메이가 어렵냐 쉽냐 본인 생각에 달려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렵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 그러니까 저는 48세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제가 정말 이 일이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물론 어렵다고 느낄 때는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잡으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에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기준을 잘 잡으셔야죠. 여러분 파출부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청소부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시간당 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그 일이 어려워요? 저 지금 부업으로 하나 더 할래요. 만약에 파출부 청소부 일이 시간당 임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다이아몬드 하면서 노는 이 운동선을 하죠 뭐. 하루 일하면 한 300 벌면 예를 들어서 3시간 일하면은. 그 일에 가치가 없고 가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인세 수입으로
죽을 때까지 나오는 그 수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아메이가 정말 100억, 200억 있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요즘에 그래서 아메이가 제가 정말 너무 즐겁게, 예? 이제서야 저도 이제 이 아메이 나이 먹으면서 더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만난 사업이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 쓰고 인터넷, 모든 걸 인터넷으로 기계화로 SNS로 해결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은, 그죠? 너무 인터넷이나 SNS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람들 대하는 능력이 다 떨어진대요. 예. 오히려 아날로그가 그리워지는 시대, 아날로그가 강한 기업이 뜰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메이라는 기업은 최고의 하이테크와 우리가 이 오프라인에서 어떤 기업도 지금 온라인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에서 하이터치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이터치가 뭔지 아세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연구하는 과제랍니다. 전문가들이. 하이터치가 뭔지 아세요? SNS나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하는 이 하이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동, 디자인,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 유머의 감성은 상대방의 마음을 반을 열어젖힌대요. 결국 궁극이 뭔지 아세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거,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거, SNS가 할 수 없는 하이터치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지가 나 언제 봤다고 사랑해. 우리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죠? 사랑해요. 예. 처음 보고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매일 얼굴 보면서 진짜 사랑을 나누게 돼 있잖아요. 가족같이 되잖아요. 이 사업의 파워풀한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지금 못 느끼실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배우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즐기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의 깊이를 알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선택인데요.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여러분 선택이고 요즘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뭘 선택입니까? 요즘에 아메이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다단계 피라미드에서 안 합니까? 왜 사업 설명을 듣고 좋은 걸 아는데 왜 망설일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이랑 다른 겁니다. 옛날에 오해해서 안 했죠.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선택인데 우리가 살면서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학교를 다시 나오고 직장을 다시 들어가고 결혼을 다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일,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일,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메일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냐 말 거냐 그 선택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답답한 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전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어. 제가 보기엔 너무 부러운 사람이야.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해. 아메일 알아들어요. 눈치가 빨라요. 아메일 하죠. 그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할까? 제가 연구했잖아요.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춘춘히 해도 되잖아요. 왜 열심히 할까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 반대로 저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평범한 직장인이고 앞으로 노후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친구한테 제가 정말 답답해서 알려주죠. 못 알아들어요. 됐대요. 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기껏 천신만고 끝에 알려주잖아요. 비전을 봅니다. 해도 대충 해요. 그다가 아내가 힘들답니다. 그다가 그만둬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못한대. 네가 제일 아쉬워 내가 보기엔. 네가 제일 아쉽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제 친구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나면 지금 다 걱정해요. 앞으로 2년 3년 후를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 퇴직해야 돼요. 대기업 상무 부장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동네 아저씨지. 동네 아저씨예요. 예. 근데 아쉬운 소리 못하겠대. 아메이 영업 아닙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네 사람은 좌판 깔고 팔아야 돼 지금. 비누시약 팔아야 돼. 근데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뭘 배운지 아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도 부자였지만 제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살아만 계셨어도 제가 지금까지 이런 거 안 하고 부잣집 아들이었을 거 맞죠?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상대식이 원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있는 것들이 더해 항상. 예? 강남의 땅을 싹쓸이 하려고 들고 빌딩을 싹쓸이 하려고 들고 그래서 항상 원망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랑 10년 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있는 것들이 더하는 게 아니더라고. 항상 뭐든지 더하더라고, 걔네들이. 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더 했어요, 우리보다. 예? 일도 더 했어요. 마지막에 아메이까지 똑같이 동일선상에 출발하는데 왜 아메이까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냐고, 열받게. 아메이만큼 지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걔네들 뒤에서 제가 따라갔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예.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 선택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전문가들이 인생은 짧다고 얘기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생이 너무 짧대요. 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공을 기초하는 시간이 10년이고요. 성공하는 시간이 10년에서 보통 20년 걸린대요. 예? 근데 우리가 성공을 뭐 10대 때 합니까? 20대 때 합니까? 보통 30대 사회 경험하면서 하다 보면은 한 번, 두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성공할 때는. 준비하는 데 10년, 습관 만드는 데 10년, 무르익는 데 10년, 그러다 성공하는 거래. 좋은, 옳은 선택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 뭘까요? 집중이에요. 올인이에요. 패션이라 그러죠. 열정이라는 거죠. 이제는 선택에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열정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메이를 10년 했더니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무슨 아메이를 아직도 하냐? 그래요, 저한테. 아메이를 다 한대요. 너 좀 들어봐. 다 알아, 임마. 어? 좀 알아봐. 근데 너 왜 이렇게 아메이를 오래 하니? 치고 빠져야지. 무슨 아메이를 이렇게 너처럼 오래 하니? 확 땡기고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미치겠어요, 제가. 어? 그러면서 아메이를 다 한대. 네, 집중이라는 겁니다. 선택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집중하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직장이에요. 여러분 자영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기 싫은 일을 돈 벌려고 억지로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잖아요? 미쳐버려요. 재밌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너무 재밌는 거야. 박지성이가 그랬죠? 박지성이가 축구 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려고 축구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김연아가 스케이트가 돈 벌려고 했을 것 같아요? 미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밥 먹고. 그런 사람들은 밥 먹고, 축구만 했다 밥 먹고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 진짜 미친 애 같더라고. 취미가 뭐냐, 어렸을 때. 취미가 공부라고 얘기했던 초등학교 제 친구가 있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걔 때문에 우리 전체 초등학생들이 다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학교 시절을 보냈잖아. 걔가 누군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동양인 최초의 케임브리지 대학 정교수 장하준 박사라고 아세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걔가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뭐냐면 공부라 그랬고, 예, 특기가 뭐냐면 공부라 그랬고, 공부가 제일 재밌다 그러는 애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좋아서 할 수는 절대 없잖아요. 그죠? 적성에도 안 맞고. 예, 정말 이 사업, 1000가지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를 찾았어요. 내가 과연 아메이가 즐거운 게 뭔가. 예? 지금도 찾아나가고 있어요. 이제 아메이 한 10년 하다 보니까 제 파트너들이 다이아몬드가 눈에 보이니까 그거 이상 또 보람된 게 없어요. 같이 여행을 갑니다. 이건 파트너가 아니에요. 이제 가족이지.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계시면 좋지 않겠나.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는 떼부자가 돼서 100억, 200억 버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었지만 그런 돈 저 있어 봤어요. 의미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유재석도 한철이에요. 유재석보다 더 잘 나가는 개그맨 나오면 유재석이 가게 돼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계속 잘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아니면 잘 나갔다 해서 몸이 망가져서 몸이 먼저 간다. 예?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한철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정적인 행복, 안정적인 수입이 가져다주는 이 안정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직장인이 퇴직해서 62세에 받는 연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전에 동창들 만났더니 120만 원이냐 130만 원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 저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요. 예, 매달 들어와요. 제가 지금 GIP를 4년 연속 받고 있다 보니까 연봉이 2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여도 저희 아버님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부러워할 것 같아요. 왜? 저희 아버님이 왜 의사 변호사를 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저를? 의사 변호사 중에는 다이아몬드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지금 너무 많아요. 다이아몬드 중에는요, 의사 변호사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 파트너 의사인데 너무 불쌍해요. 예, 그럼 맨날 아픈 사람들만 환자만 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고 살아가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자유가 있어요. 예, 저는 지금 자유로워요.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이 어렸을 때부터 크는 걸 다 너무 보니까 얘 딸이 지겨워해. 직장 생활하면 그렇게 못됐죠. 희망?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다 힘들다 그러죠. 왜 힘든지 아세요? 어차피 니나 내가 다 힘든데 그건 괜찮아. 미래에도 희망이 없죠.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게 더 우리가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3%고 6%지만 15%지만 우리한테 희망이 있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100억, 200억 받아서 돈방석에 깔리려고 이 사업합니까? 예? 그 사람도 오래 못 산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봐서 제가 안 되니까요. 그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예? 안정적인 이 수입이라는 인세소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예, 보상. 자유가족 희망 보상. 그게 아메의 가치 아닙니까? 10년 이제서야 저도 이 아메의 가치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꼭 도전하시고, 예? 이 연말에 제가 10년, 12년 전인가 아메이를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잠이 안 오면서 야,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평생 할 수 있는,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정말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2015년도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그런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